빨간색 변했죠. 그럼 지금부터 녹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걸 내가 버튼을 못 눌렀을 때는 바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정이 어디 있는지요? 이 상단에서 우리가 밑으로 이렇게 싹 긁으면 설정이 있다라고 했죠. 네, 설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요 오른쪽 위에 보면 여기 설정이죠. 요거. 자, 터치합니다. 설정 톱니바퀴. 설정 터치하세요. 따로 하셔야 이게 내가 아는 거지, 안 따로 하시면 모릅니다. 자, 쭉 올려보세요. 연결이라고 나오는데 위로 계속 올려보면 제일 밑에 뭐가 있어요? 휴대전화 정보. 휴대전화 정보라고 나오죠? 네, 휴대전화 정보 터치하세요. 좋은지가 안 좋은지가 지금 검사 좀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위에 뭐라고 있습니까? S12 본인 이름 나오죠? 갤럭시 뭐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때 이 이름도 지금 갤럭시 뭐 S20, S21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이름도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SS 키 노트 20 울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여 선생님은 청하의 Z 필름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름을 바꾸는 거는 뭘로 바꿀 수 있겠어요? 편집을 누르면은 내가 이름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나는 뭐 내 이름 누구 S21, S22 바꾸려고 그러면 안 바꾸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렇게 바꾸는 거는 저희들 같이 이렇게 다른 기계랑 연결을 할 때, 그런 연결을 할 때는 뭐예요? 만약에 제가 이어서 스마트폰이랑 노트북이랑 연결하는 찾는 기기를 찾는다 그러면 선생님 폰들이 많이 뜰 거라고요. 그럼 빨리 내가 만약에 이종현 선생님 거랑 내가 연결하겠다 하면 빨리 못 찾잖아요. 똑같은 기계가 다른 분이 있으면 똑같이 갤럭시 S22, 22 뜨면은 누구 건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본인 이름을 적어 놓으면은 금방 찾을 수가 있다. 자, 이해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번호가 보일 거예요. 아래쪽에 보면 IMEI라고 보이죠? 예. 이게 내 기계의 고유 번호예요. 길다. 너무. 하나밖에 없어요. 주민등록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만약에 폰을 잊어먹었다라고 하면은 진짜 뭐 대리점이나 뭐 진짜 경찰서나 이런 데 가서 찾을 때 요 번호를 입력을 하면은 내 기계가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거를 내가 어디 기록을 하든가 캡처를 떠가지고 알아야 되겠죠. 어디 놔놔야 돼요? 맞방에 붙이든 집에 어디든가 하나 내가 갖다 놔야 되겠지. 아니면 또 서로 배우자끼리 크로스를 해서 가지고 있으시면은 나중에 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 안 잊어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번호도 있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기계가 뭐다 하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이게 뭐 갤럭시인지 A 시리즈인지 보통 우리가 괜찮은 삼성에서 나오는 게 S 시리즈가 좋은 거고, A 시리즈나 뭐 또 Z입니까? J 시리즈 뭐 이런 것들은 보급형이라고 합니다. 보급형.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그레이드가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혹시 저 뭐야, 요 휴대폰을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예. 그 뭐 찾는 방법 있지 않죠? 예. 그것도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휴대폰 찾는 방법 이렇게 하면 플레이스토어에도 앱도 있고, 아까 저런 번호로도 찾는 방법이 있고, 내가 찾으려면 일단 내 고유의 계정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럼 본인 구글 계정을 아시는 분, 내 계정 아시는 분. 금방 말하셨던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까 고유 번호라고 했고요. 이 기계에 방함으로 치면 주민등록 번호예요. 방함으로 치면. 그래서 내 계정도 알아야 되니까, 그럼 내 계정 이메일, 거기 계정이 전부 다 구글 이메일로 돼가 있어요. 그럼 구글 이메일 본인이 아세요, 모르세요? 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죠. 모르는 거는 전부 다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으니까 그래요. 그것도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게 할게요. 한 번만 뒤로 가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 보면은 휴대폰 정보 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나와요. 있어요? 네,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동. 자, 상단에 보면은 다운로드 및 설치가 날짜가 언제로 돼가 있어요? 2012년 11월 23일. 네,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분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화동 수업할 때가 2021년대가 있더라고요. 작년 말이죠. 한 2년 동안 한 번도 업데이트를 안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업데이트는 어떻게 보면은 자동으로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전화가 왔네요. 예약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게 터치를 해서 상단에 요걸 터치를 다운로드 및 설치를 터치해 보면은 나중에 여기에 설치 예약이라는 문구가 뜨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이거 설치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한 시간 동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되고 여기에 조금만 지나면은 이게 최신인지 아닌지 자기가 점검을 하는데 15초 남았잖아요. 요 정도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여기에 한 그 시간. 문구가 이게 최신입니다. 아니다 하는 문구가 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메시지가 뜬다고요. 그럼 설치 예약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 나오고 이미 최신이 설치가 되어가 있는 사람은 위에 최신입니다라고 나오고, 저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약을 누르게 되면은 언제 자동으로 넘어가느냐? 새벽 2시 또는 3시로 넘어가요. 그죠? 내가 잠자는 시간에 제가 1시간 정도 작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예약을 누르고 완료해 놓으면은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나면은 프로그램도 최신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볼 대부분이 이게 아마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자동으로 안 돌아가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저도 지금 자동으로 안 돌아갔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설치 예약을 해버려 보면은 지금 설치를 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설치가 안 돼가 있으면은 보통 보면은 여기에 원래 무슨 그 마크가 들어와요. 빨간색으로 주황색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런 걸로 보고 내가 업데이트가 안 됐다 하는 거를 아시면 되고, 앱은 이거는 내 스마트폰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앱에 대해서 업데이트는 어떻게 되나요? 앱도 우리 업데이트 하라고 나오죠. 자동으로 되는데 그것도 집에 와이파이가 돼야만이 자동으로 돼요. 집에 와이파이 없으신 분 계시나요? 집에 와이파이 없는 게 부자 좀 하소. 데이터로만 됐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라 쓰는 거는 좋은데 앱이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앱은 그 설정해 보면은 와이파이일 때만 업데이트 됩니다라고 아예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래서 와이파이 만약 이렇게 이제 와이파이 되는 공간에 오시면은 내가 그때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좋다. 자, 요거 우리가 홈 버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요게 홈 버튼이죠. 자, 이렇게 화면으로 가보세요. 가셨나요? 자, 화면을 끌 때 어떻게 할 겁니까? 화면을 끌 때 옆에 요거죠. 근데 보세요, 저는 화면을 따닥 하면 꺼지잖아요. 꺼졌죠. 따닥 하면 켜져요. 옆에 스위치를 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최신판이죠. 이 최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폰이 되는 폰이 있고 안 되는 폰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터치 따닥 해가지고 꺼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따닥을 어디에 따닥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옆에 공간에다가 따닥을 해야 됩니다. 이런데 따닥하면 어떻게 되나요? 앱이 열리죠. 그래서 앱이 없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이거 어디가 버렸어? 요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제가 터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예. 그거는 안 되네. 안 되는 폰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안 되는 폰은 자, 두 가지가 있어요. 기계가 안 되는 경우거나 아니면은 안에 설정해서 불을 꺼놨거나 두 개예요. 그럼 안 되신 분 지금 손 들어보세요. 설정 한번 봐주세요. 설정. 설정에 가서 우리 어디에 보느냐 하면은 여기에요. 유용한 기능에 있어요. 유용한 기능에 터치해서 모션 및 제스처. 여기에서 보면은 뭐예요? 두 번 눌러 화면 끄기, 두 번 눌러 화면 켜기라고 불이 켜지가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끊어 놓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설정. 설정의 유용한 기능. 예. 그다음에 모션 및 제스처. 불이 켜지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불을 꺼 놓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요거랑 요거. 그러니까 요즘은 두 번 터치해서 끄고 켜고 한다. 옆에 저는 이걸 꾹꾹 누르지 마시라고요. 옆에 누르는 게 잘 안 되는 거는 어떤 커브가 이게 뚜껑이 넣으신 분들이 잘 안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전원은 어떻게 켜세요? 전원. 완전히 기계를 끈다. 어떻게 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전원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전원이 아니고 우리가 설정을 내리면은 이렇게 나오죠. 한 번 더 내리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손가락 두 개를 가지고 한번 끌고 보세요. 핥기 보세요. 끌거나 하는 것보다 한번 핥혀 보세요. 손가락 두 개로 밑으로 싹 내려 보세요. 어떻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고. 아니 홈 버튼을 누르시고 홈 버튼을 누르시고 보세요. 홈 버튼 우리가 이거를 비스라고 그랬잖아요. 홈 버튼을 우리가 손가락 한 개로 끌고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맞죠? 내가 한 번 더 끌으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손가락 두 개를 가지고 내가 해볼게요. 두 개를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하냐? 한 번에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네. 그게 손가락 한 개로 끌는지 두 개로 하냐는 거는 기계치가 안다는 얘기야. 똑똑하죠? 네. 똑똑하잖아요. 손가락 한 개냐 두 개냐는 것을 지가 인지를 한다는 거는 화면에 밑에 뭐를 안 해. 너무 밝으면 이게 너무 아니 자 보세요. 요렇게 했을 때 상단에 보시면은 돋보기 오른쪽에 보면 동그라미에 요 버튼이 있잖아요. 요거 있죠. 아 이거 표시가 안 되네. 요 버튼 있잖아요. 요거 보이시 요거. 요거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요것이 전원 끄기와 다시 시작하기가 나온다고. 옆에 버튼을 하지 않아도 여기서 나온다. 터치 버튼이잖아요. 옆에 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전자식이고 옆에 거는 기계식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해서도 끌 수가 있다. 근데 전원을 그러면 언제 한 번씩 끄세요? 뭐 공부를 하든가 뭐 강의를 들을 때 전원을 꺼놔요. 그럼 그 얘기는 진짜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어린이고. 폰이 갑자기 안 열리고 할 때 예, 잘 안 되고 할 때 맞습니다. 그때 껐다가 자, 우리가 기계를 쓰다가 정상적으로 했는데 뭔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무조건 기계를 한번 껐다가 켜세요. 우리가 집에 전자제품 쓰다가 A에서 전화하면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원 플러그 뺐다가 꼽아라 하죠. 그거랑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는 됐는데 오늘 뭐가 안 되더라. 제대로 안 된다 이러면은 전원 끄기 하셔도 되고 다시 시작하기 하셔도 되고요. 기계를 껐다 한다. 보통 우리 저 나이 좀 드신 분은 뭐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AS 가려고 그럽니다. 그죠? 물론 좋은 생각인데 AS 가면은 그 직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계를 껐다 켠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되거든. 그러면 내가 버스 타고 갔는데 껐다 켜니까 되니까 허무하잖아. 그래서 가기 전에 내가 한번 해보고 가라고요. 껐다가 다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애에서 가시라. 그래서
이 기계를 완전히 끄는 거는 그럼 언제 한 번씩 하세요? 얼마 기간? 일주일에 한 번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껐다가 켜시죠. 여기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한 번. 한 그게 번. 이것도 컴퓨터거든요. 컴퓨터니까 지도 한번 쉬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하다 충돌이 생긴다는 거를 버그가 났다, 뻑이 났다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컴퓨터니까 완전 끄지 마시고 지금. 완전 커피가 안 되더라 한참. 그러니까 한참 걸리니까 지금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좀 아니면 뭐 주말에 날 잡아서 이렇게 한번 하시든가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여기 특히 덮개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잘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저거 위에 내려서 저 버튼을 가지고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전원 버튼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우리가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버튼이 3개가 있죠. 지금 LG폰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없죠? 요즘은 다 삼성이더라고요. 복판에 있는 게 우리가 홈 버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할 때도 있지만은 자, 홈 버튼 터치하세요라고 하면은 이게 홈 버튼이고요. 이거는 다 알죠? 네. 취소 버튼 또는 뒤로 가기 버튼. 그다음에 요거 뭐예요? 줄 3개. 아래로 줄 3개 있는 거. 최근에 이게 봤던 최근에 실행한 앱이에요. 지금 한번 선생님들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뭐 방금 했는 설정이 보여주죠.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앱들을 쭉 보여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버튼이 뭐냐고 하면 여기 오면은 자꾸 요 글자를 보고 모두 닫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모두 닫는 거 아닙니다. 물론 모두 닫아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뭐가 잘 안 될 때, 그럴 때는 모두 닫기를 하는데 보통 때는 요거는 뭐냐면 최근에 실행한 거를 한마디로 뭐예요? 디스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이 양반이 또 쓸 거야. 지가 임시 저장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크롬으로 가겠다 터치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방금 눌러서 설정 누르면 설정 나오는 거고, 터치해서 내가 카톡 하면 카톡 나오는 거고, 앱을 찾지 않아도 금방 내가 한번 썼는 거는 뭐예요? 다음에 또 2번, 3번 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버튼을 만들어놔. 최근에 실행했는 거를 임시 저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걸 터치해서 요걸 모두 닫기 안 했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기초반에서는 요 버튼을 써야 할 경우는 많지 않는데 응용반에 가게 되면은 사진에 글을 쓴다 하다 보면은 동시에 앱을 2개, 3개를 동시에 작업할 때가 있습니다. 잠시 요거 하다가 임시 저장, 또 다른 거 하다가 왔다 갔다 스위치로 왔다 갔다 할 때가 많거든. 그럴 때는 요걸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걸 눌렀는데 모두 닫게 해갖고 싹 닦아버릴 뿐면은 터치해봐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취소한 것처럼 돼버리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요거는 모두 닫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셨죠? 예. 그래서 최근 실행 앱을 우리가 많이 쓸 거니까 그 다음에 홈 버튼, 앱 정리 이런 거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버튼 이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요거 누르세요, 저거 누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이런 기호들이 많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을 배우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용어를 우리가 잘 몰라서 이게 무슨 기능인지 잘 몰라서 함부로 누르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씩 한번 볼게요. 톱니바퀴는 전부 다가 설정입니다. 어떤 앱이든 톱니바퀴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전체 설정은 어떻게 해요? 위에서 내려만 있고, 만약에 갤러리에도 터치해 보면은 설정이 있고, 카메라도 터치해서 보면은 왼쪽에 설정이 있죠. 이렇게 모든 앱에는 다 설정이 있다. 그래서 내가 맞도록 내 입맛에 맞도록 고치려면은 설정으로 다 들어간다. 자, 설정 여세요라고 하면은 뭐부터 찾아면 되나요?
톱니바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뭘 검색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뭐예요? 돋보기입니다. 돋보기. 예, 돋보기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삭제를 한다. 삭제를 하는 거는 뭐예요? 휴지통. 예, 휴지통. 지울 때는 무조건 휴지통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 요렇게 생겼습니다. 공유. 우리가 뭐 문자를 사진을 어디 남한테 보낼 때 공유. 그 다음 연필 모양은 편집 수정을 할 때는 무조건. 그 다음에 저장한다. 사진에 뭐 우리가 글을 쓰고 꾸미고 한 데는 전부 다 다운로드라는 게 있고 저장이라고 표현해 놓은 데도 있고 다운로드라고 표현해. 다운로드와 저장을 또 이게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저장하세요 하면 이해를 하는데 다운로드 하세요 하면 다운로드가 또 영어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저장은 요런 버튼. 이게 간혹 가다가 위로 돼가 있는 또 앱이 있어요. 화살표가 상단으로 돼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요렇게 돼가 있거나 반대로 돼가 있어도 다 저장이다. 그 다음에 별 모양으로 돼가 있는 거 절개찾기예요. 근데 별만 있는 게 아니고 하트도 있습니다. 하트. 요즘은 저는 여기에다 하트를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책 만드는 사람이 하트도 있다 하는 거. 우리 갤러리 한번 열어보세요. 갤러리. 갤러리 터치 하시면은 아무거나 사진 하나 열어보세요. 여기 보면 갤러리 아래쪽에 보면은 이런 버튼 나오죠? 네. 이게 무슨 버튼이라 했어요? 편집이라고.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공유, 남한테 보내는 거. 이거는 휴지통. 여기 보면 하트가 있죠? 예. 이게 방금 말하는 절개찾기다. 우리 전화 연락처에도 보면 절개찾기 있죠? 예. 그건 다 별로 돼가 있어요. 열. 예, 여기서는 절개찾기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수시로 쳐다봐야 되는 거, 수시로 쳐다봐야 되는 그런 사진들. 이걸 내가 하트에 이래 하면은 불이 들어왔죠.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나갔다가 이래 나왔다가 방금 했는 사진을 나는 자주 봐야 되겠다. 갤러리 열어서 절개찾기라는 메뉴가 없죠. 네. 그럴 때는 줄 3개, 점 3개. 여기 보면 메뉴 또는 여기 보면은 더보기. 점 3개, 세로나 가로나 줄 3개는 무조건 숨어 있는 메뉴가 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 눈에 보이지를 않으면 무조건 뭘 누른다? 줄 3개, 점 3개. 만약 여기서 자 갤러리에서 설정 찾은 사람 설정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없죠. 어디로 누른다? 이거 누르던가 저 위에 점 3개를 누르라는 얘기죠. 그럼 밑에 거부터 눌러보니까 설정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절개찾기 있잖아요. 그래서 요 작은 기계에 작은 화면에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없으니 이렇게 대부분 메뉴가 숨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점 3개, 줄 3개, 더보기 메뉴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언제든지 터치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개찾기를 터치해 보면은 내가 자주 보겠다는 사진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앨범 뭐 만장, 몇천 장 되는 데서 내가 막 올리고 내리고 찾을 필요가 없죠. 선생님들이 사진을 보다가 아, 나 이 사진 나중에 또 언제 볼지 모르지만 자주 볼 거야. 하트에다가 누르시라고. 그럼 저 위에 이게 방금 한 거잖아요. 아, 나 이거 절개찾기 안 해도 돼. 절개찾기를 취소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터치해 보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개찾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연령대가 대부분 높으시잖아요. 잘 기억이 없잖아요. 아, 내가 뭐 언제 며칠을 찍었는데 어디 갔는지 안 보인다. 그런 거는 딱 찾았을 때 절개찾기를 해놓으면 돼요. 저도 어머니 사진 딱 이렇게 우리 애 사진 뭐 이렇게 자주 봐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절개찾기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런 것들이 절개찾기다. 나중에 전화번호부에도 가면 절개찾기, 카톡에도 절개찾기 다 있죠. 네. 예, 하시나요? 전화- 왜요? 전화번호만. 절개찾기가 싫은가 봐. 그래서 카톡, 전화번호, 연락처 이런 거 다 우리가 절개찾기를 한다는, 절개찾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주 본다는 거잖아요. 자주 보니까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버스 울산 버스 사용하시는 분. 울산 버스 하면은 내가 자주 타는 버스 몇 분에 오느냐 그거 다 절개찾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할 때 다 사용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런 도표 꼭 기억을 하셨다가 이제 자주 쓸 거예요. 그 제가 만약에 자 절개찾기 아니면 더보기 누르세요 이러면 더보기가 뭐지? 글자가 없잖아요. 더보기가. 그래서 더보기는 줄 3개 또는 우측 상단에 뭐 점 3개 이렇게 찾아. 하러 갔다가 설정할 수 있도록 좀 여기 읽는 쓰이는 방법을 좀 배울 수 없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만약에 선생님 말씀대로 다 여기다가 글을 막 좀 상세하게 쓰면은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설명을 다 넣으면은 복잡해져요. 빠진 게 있어가지고. 빠진 게 있어갖고. 예. 자, 그런 거를 우리가 계속 보완해 나가야죠.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스마트폰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쓰죠. 근데 터치가 뭔지 누르세요 하면 알아들어도 또 터치를 모르는 사람 또 있습니다. 우리는 웃지만은.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씩 터치가 안 되면 뭐 그러면 누르세요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해요? 누르고 또 가만히 계세요. 떼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웃음이 나오죠? 현실이 그래요. 우리는 알지만은. 근데 이게 기계가 얼마나 민감하냐면은 살짝 터치하는 거하고 약간만 길게 누르는 거하고 시간 차이로 해서 메뉴가 달라집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살짝 터치하면 이렇게 열리죠. 약간만 길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메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 터치하느냐 약간 길게 하느냐 따라서 틀린다. 그게 우리가 순간 터치하는 거고 롱 터치. 그 길게 꾹 누르세요. 그 꾹 누르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누르고 난 다음에는 뗐어요라는 것은 생략되어 있잖아요. 근데 꾹 누르세요 하면 그냥 꾹 누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꾹 누르는 거는 그 누르세요라고 뒤에는 항상 눌렀다가 뗀다 하는 게 붙어 있는데 이게 의외로 잘 안 되시는 분이 항상 뭐 안 됩니다. 하는데 가보면은 뭐예요? 길게 눌렀어. 터치를 했어. 터치는 뭐예요? 실행입니다. 실행. 지시에 지시. 그래서 제가 터치 한 번만 하세요라고 하면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뭐 나도 모르게 2번을 누르면은 2번 실행을 해오게 되버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로 하시고요. 선생님 질문 하나. 예. 그저 전화번호 있잖아요. 예. 최근 기록 연락처 있는데 예. 어떻게 그 최근 기록은 이제 한 번씩 이제 쫙 너무 많은 지워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운다는 게 잘못하면 연락처를 지워버렸어요. 예. 그 전체 다 날라가잖아요. 연락처를 하나를 지웠는데 왜 전체 다가 날아갈까요? 아니 물론 연락처를 해가지고 그 있는 걸 돋보기에서 내가 지웠는데 싹 다 날아갔다고. 난 최근 기록을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연락처가 전체 다 지워지나요? 전체 다 저를 전체 아니 전체 다 표시를 선생님 또 수업할 때는 수업한 따라가 이거는 나 전화에 다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 수업할 때 연락처에는 이걸 내가 만약에 누르면 요 하나만 눌러지는데 전체 저 위에 전체를 눌러서 그렇지 본인은 그냥 전체를 눌렀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불러오기로 할 수. 네, 할 수 있습니다. 있죠. 이미 근데 내가 전화번호 이제 가끔 이 질문 참 많이 하시는데 전화번호는 내가 한 군데 뭐예요 저장을 우리가 그걸 백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디 한 군데 별도로 저장을 하나 해놔야 돼요. 내가 작년에 한 분이 동구 파크 골프 아시죠? 파크 골프에 화장실이 재래식이에요. 맞아. 예? 걷다가 빠뜨렸어요. 저도 한번 거기서 빠뜨렸어요. 저는 호주에서 나와갖고 통 바깥으로 튀었고 그 아주머니는 통 안으로 섰더라고요. 네, 근데 급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딱 하는 순간에 탁 떨어지더라고요. 뒤에 넣다 보니 보통 파크 치면은 이어 넣거든. 근데 그분이 빠뜨렸으니까 어때요? 전화번호 다 날아가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는 그 물에 빠뜨린다 뭐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전화번호를 갖다가 한마디로 어디인가 내가 담아놔야 돼. 보관을 해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내가 잊어먹던 빠뜨리든 하더라도 새로 불러올 수 있는 게 그것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전화할 때 그래서 그걸 내가 나름대로 보관을 해놔야 내가
빠뜨리더라도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다 지우고 난 다음에 내가 가져오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백업 한번 받아놔야 된다. 대부분이 아마 그거는 살아 있을 것 같은데 좀 하여튼 그것도 자세히 제가 답을 드리기가 뭐 하네요. 하여튼 요 기계 기능 아셨죠? 네. 그래서 요 우리가 요 알아야 되는 거 요 버튼하고 그다음에 요 터치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화면을 잠그는 거는 잠금은 어떻게 하세요? 안 잠궈요. 왜 안 잠그죠? 귀찮아서 안 잠그잖아요. 중요한 것도 없는데. 중요한 것도 없고 귀찮아서 안 한다. 그다음에 또 잠금을 한다는 얘기는 잠금하는 방식이 뭐예요? 비밀번호도 있고 패턴도 있고 그리는 거.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본인 지문이나 본인 얼굴. 근데 본인 얼굴도 빨리 늙어지서 뭐 예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다 해놨어요. 암호, 지문, 얼굴. 그 폰만 덜면은 뭐예요? 저절로 열리죠. 그러니까 얼굴하고 얼굴도 뭐예요? 안경 꼈을 때 벗었을 때 마스크 꼈을 때는 안 되니까 그런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잠금은 대부분 하시는 게 저는 추천드려요. 왜요? 잊어먹으면은 모든 게 날아가잖아. 그래서 내 정보가 안 잊어먹으려면은 특히 돈에 관련된 것들 다 돼가 있죠. 그래서 저는 잠금을 꼭 하시기를 드립니다. 그럼 잠금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그게 있나요? 네, 그거는 나중에 잠금하면 할 때 제가 저는 만약에 이렇게 기계를 잠궜잖아요. 그럼 이걸 기계를 켜면은 내가 남이 좋은 거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정을.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잠금으로 나오죠. 그럼 잠금은 이제 여기서 지금 안 나옵니다. 근데 내가 이걸 돌려주고 싶다. 그러면은 안 나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번호가 떠요. 이 번호는 어디 어디로 연락을 해주세요. 그럼 이 번호가 뜨면은 그래도 뭐예요?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상대편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번호는 누구 번호일까요? 전화번호 주인분. 잃어버린 사람. 내 번호로 하면 내가 지금 잊어먹는데 내한테 가족 번호래. 지금 당신 가족의 누구 번호를 내가 폰을 주었으니까 내한테로 찾으러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 번호를 이렇게 나오도록 해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쉬었다가 요 번호 나오게 메시지 나오도록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쉴게요. 쉴 때 우리 뭐 반장님 하실 얘기 열어야죠. 입력하려면 열어야죠. 어디로? 설정 갑니다. 설정. 설정 어디 있나요? 상단에 있죠? 선생님 안 하세요? 따라 하셔야죠. 그냥 해보고. 설명만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아까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또 그거하고 틀리니까. 아까 전에는 잠금장치이고 지금은 본인 정보를 집어넣는 거니까. 자, 설정 터치하시고 약간만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안전 및 긴급이라고 있습니다. 네. 보이세요? 예. 예, 이걸 터치하시면은 의료 정보가 있고 긴급 연락처 정보가 있죠. 네. 여기다가 칸을 메꿔주시면 돼요. 자, 의료 정보 터치하시면은 제일 먼저 뭘 묻습니까? 이름. 이름 묻고 건강 상태 묻고 네. 알레르기 있느냐 복용 중이냐 혈액형 다 네. 묻죠. 네. 그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잖아요. 예, 이름 묻고. 자, 이렇게 보면은 의료 정보 편지. 자, 건강 상태 양호. 아, 써야 돼. 예, 예. 아, 제 것은. 본인 것은 본인 것. 다 돼가 있네. 예, 다 돼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네, 선생님 저 어떻게 하나? 어느 정도? 그러면 늘 없죠, 연필. 건강 상태 양호, 알레르기 양호, 없음, 뭐 복용 유형 없음, 혈액형 이것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가 저장하시면 돼요. 다음에 알레르기 없음. 여기서
그게 내가 스마트폰을 잠궈놨더라도 이런 정보를 상대편이 알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발견했더라도 이런 거를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모르겠다라고 하고 119에 인계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것들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대학생이네. 대학교 졸업했기네. 대학교 졸업한 것처럼 좀 유시가 되겠지. 주소도 적어야 됩니다. 아니 주소까지는 뭐안 적으셔도 돼요. 뭐 칸 있으면 적으셔도 되고요. 그런 건 뭐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다 하셨으면 저장하면 되죠? 자, 어느 정도 다 넣으셨나요? 예. 자, 긴급 연락처. 긴급 연락처 첫째 보시면은 나가야 되나? 아니 뒤로 가기. 뒤로 가. 예. 그럼 바로 밑에 긴급 연락처. 예, 그렇죠. 자, 긴급 연락처를 보면은 긴급 연락처 초과라는 칸이 있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이 이렇게 긴급 연락처 초과라고 나오죠. 예,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보이시잖아요. 예, 요거 눌려서 저는 집사람하고 아들 둘, 며느리 둘 이렇게 등록을 해놨습니다. 쫄쫄쫄 들어가 있네. 전화번호가 들어가 이름을 들어가요. 전화번호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터치해 보시라고. 지금 그룹에 누구 들어 아들 들어 있잖아요. 그럼 이 아들 누르면 전화가 바로 가는 거잖아요. 예, 바로 가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이름은 내 연락처에 등록된 게 바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추가로 하게 되면은 연락처가 올라오는 겁니다. 안 올라온다고요? 안 올라오면 올라오게 해야지. 발로 차든가 뭐 땡기든가 밀든가. 아니, 됩니까? 자, 긴급 연락처 지금 선생님은 뭐 쓰는 거 우리 집사는 네. 아니 그 추가로 하야 돼. 자, 그룹은 추가. 그러가 사람을 한 명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가 완료하시면 돼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내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것 활용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이게 이런 상황을 당해보는 사람들은 이 중요성을 알아요. 그래? 제가 우리 보통 때는 건강하고 할 때, 예. 책이 다 나와 있으니까. 예, 있을 겁니다. 아마 요거는 있는지 제가 확실히 기억은 내가 모르겠는데 책에 있는 거는 제가 거기다 나중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라고 다 표기를 해주잖아요. 네, 해줍니다. 자, 입력 다 하셨어요? 자, 입력 다 하셨으면은 저장하면은 자, 저장하고 나서 다시 화면을 한번 꺼보세요. 껐다가 한번 켜보세요. 끄고 아까 전처럼 긴급 연락처가 나오도록 한번 해보세요. 나안 잠겼다. 자, 이렇게 아래쪽에 긴급 전화 나오면 터치하면은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어느 정도라든지 이게 나와야 돼요. 피하지. 피어가 내가 밀려고 하면은 요 아래 여기 패턴을 열면은 안 되는 거죠. 내 이 폰이 내 게 아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누르면은 내가 등록에 나오고 내 정보가 나와. 그러면 아 이분이 이름이 이렇고 혈압약을 먹고 있거나 혈액형이 B이구나 안다는 얘기죠. 가족은 안 나오는데. 네?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는 얘기는 등록을 안 했으니까 안 나오는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 긴급 전화해야 되네. 뭐가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빼요 빼. 아니지 그거는 아까 그거고 자, 이렇게 내가 밀잖아요. 보통 우리가 연락하면 밀어야 되는데요. 선생님 암호를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안 하면은 필요가 없다라고 내가 말씀드려요. 안에 열면은 다 보인다. 암호를 했을 때 만들었을 때
자, 지금 우리가 보는 화면이 무슨 화면입니까? 홈. 요런 걸 갖다가 홈 화면이라고 합니다. 홈 버튼을 눌려서 보는 화면을 홈 화면이다. 아셨죠? 그 다음에 만약에 홈 화면에 갖다 놓은 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절개찾기로 해놓은 거다. 자주 쓰는 거를 갖다 놓은 거다. 그럼 나머지 앱들은 어디 있나요? 뒤에. 뒤에가 아니고 앱스 화면에 갖다 놓은 거예요. 앱스 화면에. 앱스 화면이라고 합니다. 앱스 화면인데 이거는 홈 화면이고 그럼 앱스 화면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점 아홉. 점점점을 눌려도 되는 거고 이렇게 화면 위로 올려도 되죠. 예, 올려도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는 요거로 하라라고 해요. 점점점. 그러면은 홈 화면에 점점점이 안 보이는 분 계시나요? 홈 화면 눌렸을 때 맨 아래쪽에 점 9개 없으신 분. 다 있어요? 지난번에 다 해드린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걸 눌려서 찾아가는 게 앱스 화면이다. 앱스 화면과 홈 화면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앱을 설치한 거는 가능하면은 홈 화면에 갖다 놓아서 다음에 찾기 쉽도록 하도록 하셔야 되겠다는 거. 자, 알림창은 일단 한번 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림창은 상단을 우리가 설정하듯이 이렇게 당기면은 알림창이 보이죠. 한 번 더 끌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이죠. 예, 손가락 2개로 끌고만 나온다고 했고요. 이 중에서 써야 될 거는 선생님들이 혹시 이렇게 보시면은 뭐가 보이세요? 와이파이, 소리 이런 거는 다 아시죠? 손전등이 여기 있다는 거. 화면 캡처 혹시 있으신 분 있나요? 저처럼 이렇게 화면 캡처. 예, 있어요. 예. 이렇게 화면 캡처가 있으신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이런 것도 있고 또 왼쪽으로 또 보내시면은 쭉 있고요. 위치에는 당연히 불이 켜지가 있죠. 위치. 이거 꺼놓으신 분 가끔 있습니다. 이거 꺼놓으면은 나중에 지도 찾기 할 때 안 되시니까 이거는 꼭 켜놓으셔야 돼요. 위치가 없어요? 자, 이것도 보면은 여기에 보면 점이 4개라는 얘기는 페이지가 또 있는 거죠. 예, 페이지가 있으니까 왼쪽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자, 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살짝 보내보시면은 화면 녹화라는 거 보이세요? 화면 녹화. 화면 녹화를 쌤들이 잘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자녀들한테 전화가 왔다, 뭐 얼굴 보면서 우리가 전화를 한다, 이런 거 할 때도 화면 녹화하시면 돼요. 저도 화면 녹화, 이렇게 녹화 시작하면 지금부터 녹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선생님들이 꼭 해보셔야 될 게 스마트 뷰라고 보일 거예요. 스마트 뷰 보이세요? 화면 녹화 옆에 스마트 뷰 없으세요? 없어요? 아, 스마트 뷰 있다. 자, 스마트 뷰는 뭐냐면은 내 스마트폰을 TV에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또 출장 갈 곳이 몇 군데 생겼다. 자, 스마트폰을 저도 지금 제 스마트폰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노트북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능을 아시면은 뭐예요? 내가 스마트폰 짠 거 갖고 고개 숙이가 목 아파. 집에 와서 컴퓨터에 턱 나오게 해갖고 마우스로 핸들링 이렇게 마우스로 스마트폰을 이렇게 해서 내가 다 작동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어디에요? 컴퓨터에도 나오게 할 수가 있고 또 스마트 뷰는 TV에 연결해 놓고 내가 소파에 앉아서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스마트폰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 집에 갑니다. 그럼 며느리가 일주일 동안 손녀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보자는 게 아니고 뭐예요? TV 화면에다가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띄워갖고 큼직하게 보는 거죠. 동시에 소파에 다 앉아서. 그렇게 하려면은 이 기계예요. 이 기능, 요것만 터치하면은 스마트폰하고 TV가 저절로 연결되느냐
가 아니고 연결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TV가 최신 거라 해야 되죠. 적어도 2016년 이후 거라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내 기계가 한 20년 됐다. 안 돼. 그래서 대부분 만약에 이런 걸 실습해 보려면은 자녀들 집에 가면 다 최신 거 아니야. 그죠? 애들 집에 가서 저도 애들 집에 가세요. 우리 집에는 안 돼요. 예, 우리 집에는 안 되고 애들 집에 가면은 이게 연결이 저절로 되잖아요. 그러면 TV 소파에 앉아서 한쪽에서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조작을 해도 TV에 크게 나타난다고. 나중에 선생님들이 동영상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요걸로 보지 마시고 스마트폰으로 TV로 크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걸 누른과 동시에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면 무슨 메시지가 나오나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휴대폰에서 기기 찾습니다라고 이런 메시지가 떠요. 그죠? 그 이게 기계에서 집에서 TV를 켜면은 TV에 내 스마트폰 이름이 아까 전에 우리 뭐라 했어요? 휴대폰 정보 받잖아요. 그 이름이 뜬다고요. 아니면 여기는 또 뭐가 뜰까요? 내 집에 삼성 TV면 삼성 TV 서로 수락을 할 거냐? 연결 수락을 눌러주면 돼. 그런데 이것도 약간 이제 장치마다 틀려요. 최근 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약간 오래된 거는 옛날 그 오리지널 그 리모컨 있죠. 그걸 가지고 외부 입력이라고 눌러줘야 돼요. 예, 외부 입력 눌러주면은 저절로 연결되는데 요런 거는 아마 저절로 돼. 이것만 눌러주면 화면에 바로 탁 떠요. 왜 요즘 TV에서 유튜브 다 보잖아요. 유튜브 다 보는 기계라면은 이게 저절로 다 될 거예요. 안 되면은 제가 출장 가야죠. 출장비가 조금 비쌉니다. 하여튼 해보시고 진짜 필요하시다. 난 꼭 해야 되겠다 하면은 뭐 동부까지는 제가 출장 갑니다. 자 그런 기능이 있다 하는 거 있고요. 또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모바일 핫스팟이라고 있어요. 모바일 핫스팟이라고 있어요. 있죠? 네. 이거는 뭐냐면은 내 스마트폰이 와이파이 기계가 되는 거예요. 공유기가 되는 거예요. 자 노트북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가 없으면 안 돌아가죠. 인터넷을 못 쓰죠. 내가 어디 여름에 더워가지고 어디 저 정자에 어디 나무 밑에 뭐 정자인데 우리 어디 그늘에 가서 노트북 하고 싶다 하면 노트북이 안 돼요. 인터넷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 스마트폰이 인터넷이 와이파이가 된다고요. 그게 이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와이파이 고장 났어. 그러면 내가 이 무한대로 쓰시는 우리 선생님 무한대 기계에다가 전부 다 와이파이 연결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죠. 나쁜 의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와이파이 뭐 데이터 나가는. 이게 학교 우리 학폭에 보면은 옛날에는 돈 갈취하잖아요. 요즘은 뭐예요? 데이터 갈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자녀나 손자 손녀가 폰 요금이 폭탄을 맞는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아 약간 또 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켜놓으면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옆에서 노트북 쓰는 것도 뭐 그거 내가 데이터 되잖아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저 나쁜 마음이에요. 핫스팟을 야 핫스팟 좀 켜. 그럼 내는 요금제를 약하게 쓰면서 여기 연결해서 다 쓰는 거예요. 그럼 요금 폭탄은 누가 맞아요? 맞는 거죠. 이게 학교에서 예전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 거를 우리가 자녀들 점검을 좀 하세요. 이런 게 또 한 뉴스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쁘게 쓰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내가 와이파이가 안 되는 작업, 저희 만약에 수업에 어디 이렇게 하면 와이파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금융권, 새마을금고 작년에 제가 수업할 때는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와이파이가 안 돼요. 그럼 저는 노트북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제가 이걸 켜놓고 수업을 하면 내 데이터가 막 날아가는 거죠. 뺏기는 거죠. 내 데이터가. 그래서 노트북을 써야 되고 와이파이 안 되는 작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무한대는 해도 예, 그렇죠. 아, 무한대가 아니고 내 돈에서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것보다는
아까 저게 스마트 뷰로 하는 거, 화면 녹화하는 거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림 바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지금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수업을 하다 보면 화면이 빨리 꺼지시는 분도 있죠. 예, 그게 뭐냐면 화면 자동 끄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꺼진다. 그럼 그거를 내가 설정을 얼마든지 수업 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은 뭐 설명 듣고 작성하고 이러다 보면 자꾸 화면이 꺼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켜가지고 다시 또 패턴 그리고 하고 쳐다보니까 또 진도로 나가고 막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게 우리가 설정에 있습니다. 설정 자꾸 들어가죠? 네. 설정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라고 있어요. 플레이. 예, 디스플레이라고 보일 겁니다. 찾아보세요.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자, 지금 이렇게 수업을 자꾸 배우는 거를 내가 집에 와서 배우자분이나 친구분들한테 이런 걸 알려주면은 내가 기억이 오래 갑니다. 자, 디스플레이 찾으셨나요? 네. 터치해 보시면은 살짝 올려보세요. 화면 자동. 화면 자동 끄짐이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예. 여기에 얼마로 되어가 있나요? 5분. 30초. 30초. 처음 기계가 나올 때는 대부분 30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터치해가지고 30초, 1분, 2분, 5분, 10분. 저는 10분 해놨잖아요. 이렇게 켜놓고 한참 떠들어도 화면이 안 꺼진다. 그래서 수업하실 때는 5분이나 정도 해놓고요. 집에 가서 내가 뭐 나중에 젊은이들을 보면은 남이 내 폰 보면 안 되니까 뭐예요? 15초 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하고 빨리 저절로 꺼지게.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봐야 되니까 5분이나 10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화면이 꺼져가지고 내가 수업 중에 뭐 중간에 할 필요 없겠죠? 예. 넌 30분 자, 그 다음에 그 지금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다시 또 보면은 이 밝기도 있죠? 밝기가 있고 라이트가 있고 다크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어떤 분은 나는 왜 화면이 검게 나옵니까 하는 거는 뭐예요? 다크로 했기 때문에 검죠. 예, 다크로 했기 때문에 검고요. 그 다음에 다크 모드 설정이라고 있죠. 한번 터치해 보세요. 꺼져 있는데. 꺼져 있죠. 대부분이 꺼져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약 시간을 켠다라고 하면은 한번 켜보세요. 다시 끄면 되니까 일몰에서 일출까지는 켠다. 시커멓게 나온다. 어두웠게 나온다. 아니면 직접 설정이라는 거는 뭐예요? 저는 직접 설정했죠. 밤 11시에서 다음날 6시까지. 밤에는 시커멓게 나온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 차의 내비게이션은 화면이 언제 바뀌던가요? 눈여겨 안 바꾸면.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일몰과 일출일 때 저절로 바뀌어요. 밝기가. 만약에 낮에는 보면 흰색이잖아요. 그렇게 밝게 나오다가 해지고 딱 나면 지가 자동으로 어두운 색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만약에 익숙해지지 않은 분들은 뭐 저녁에 보려고 하는데 저걸 터치해 놓으면은 금방 어두워지면 또 불편해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런 거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다크 몰드에서 이거 불을 끄시면 돼요. 이거 안 하면 돼. 근데 뭐 누구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설정을 한번 했다. 하긴 했는데 원상 복귀가 안 되더라. 여기 와서 하시더래요. 그래서 수업 때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야, 누가 뭐 좋다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내가 끌 줄을 모른다. 그래서 설치할 때는 항상 뭐예요? 끄는 것도 같이 배워야 돼요. 설치를 했으면은 안 하는 것도 내가 배우셔야 된다. 자, 요거는 다크 모드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 밝기도 이거 너무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돼가 있죠. 요 붉은색을 안 넘는 게 좋습니다. 예, 붉은색 넘지 않도록 하시고. 근데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어둡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한 7, 80% 선이 적당하다.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아시죠?
네, 본인이 내 스마트폰에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글자 크기인데 무조건 글자가 크다고 좋은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쳐나면은 지금 보세요. 제가 여기 중간에 했죠. 예. 글자가 이 크기로 표시됩니다 하는 게 샘플이에요. 근데 내가 글자를 한번 크게 해볼게요. 어때요? 뒤에 글자가 사라졌죠. 네. 이 얘기는 나중에 다른 앱을 쓰다가 보면 설명서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다음이라는 버튼을 남들은 다 나오는데 나는 다음이라는 버튼이 안 보여.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글자를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는 적당하게 커야 되는 거지. 만약에 그럼 내 폰에 다음이라는 버튼 뭐 이런 게 안 보이면 얼른 여기 와서 버튼 글자 크기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는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다른 앱을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하려면 여기 와서 고칠 줄 알아야 되지. 내가 다음 버튼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마시고 글자 크기를 줄여주시라. 그러면은 된다 하는 거. 자, 나중에는 우리가 엣지 패널 이런 것들도 알아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화면 밝기까지는 글자 크기 말씀드렸고, 저장 공간 디바이스 케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지 않았나요? 안 했죠? 네. 예, 뒤로 가 여기서 이 화면에서 뒤로 가게 해가지고 아직 설정 아닙니다. 약간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디바이스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라고 보일 거예요. 한번 찾아봅니다. 찾았으면 터치하세요. 배터리, 배터리가 아니고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트리. 자, 터치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좋아요 대가 있죠. 예. 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배터리에 대해서도 지가 점검을 하고요. 저장 공간, 메모리, 그 다음에 디바이스 보호 4가지 기능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요 4가지 중에 무슨 붉은색으로 문제가 발견되는 분 계시나요? 아, 예, 여기 한 분 계시네. 자, 이렇게 보면은 디바이스 보호에 문제가 저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검사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디바이스 보호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앱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바이러스가 좀 걱정이 되거나 어떤 앱이 충돌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터치를 해주면은 지금 지가 검사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검사를 할 거예요. 자, 그런 분이 없죠? 네, 없으면은 지금 최적화를 합니다. 지금 최적화. 네, 최적화 누르세요. 없다고요? 자, 스마트폰은 올리고 내리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배터리의 사용량 감지가 안 된다. 앱 오류가 없습니다. 뭐 악성 앱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완료하시면 돼요. 자, 이 저장 공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장 공간. 저장 공간이 지금 얼마 남았어요? 10기가 미만 있으신 분 있나요? 저장 공간. 아직 뭐 많이 최근에 폰을 사신 분들은 이 눌러보세요. 왜 안 눌러세요? 아, 선생님 다 됐네. 많이 남아있어요. 부족한 분 계시나요? 전부 다 뭐 폰들이 좋아가지고 많이 남아있네요. 저는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숫자가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내 전체 저장 공간이고 바로 왼쪽에 있는 게 그동안 사용했는 거고 이게 앞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들이 다 폰이 최근에 사신 폰이고 최근에는 다 이런 저장 공간이 큽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좀 저장 공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폰을 바꿀 때가 됐다는 얘기죠. 선생님 다른 사람한테 데이터 하나 아, 지금 이거 하는 게 아니고요. 다 됐어요. 이거는 그냥 QR코드 스캔한다는 건데 QR코드를 찍는다는 얘기. 카톡하고 이러면 긴 게에서만 저는 저장 공간 다 했어요. 깡통니까 자꾸 찍어놓고 내 거는 자꾸 찍어놓고 시합하고 선생님은 예, 많이 여기 많이 많이 남았지. 남아있네. 그게 아니고 데이터라는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저장 공간을 한번 터치해 보세요. 저장 공간을 한번 터치해 보세요. 내 폰에 저장 공간을 터치해 보면 내 폰에 어떤 것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건지 어떤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이미지가 동영상이 뭐 오디오 파일 이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오디오 파일 음악이죠. 나는 음악 하나 들은 적도 없는데 오디오 파일이 저만큼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죠. 동영상 나는 동영상 다운받은 적도 없는데 동영상이 많이 있다. 이런 건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잠깐만요. 예, 기로바이트가 적은 겁니다. 메가바이트, 그다음 기가바이트. 이거 안 좋네 이게. 자, 이렇게 보면은 살짝 올려보세요. 자, 대충 내가 내한테 뭐가 있다는 거 아셨죠? 또 올려보면 보세요. 휴지통도 이렇게 있잖아요. 네. 아, 그럼 휴지통이 있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예요? 뭐 하나 들어있다니. 버릴 게 있다. 내가 버려 저장해라. 그게 집에 우리 한마디로 집에 있는 쓰레기 봉투에만 넣어놓고 지금 집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 봉투를 빨리 뭐예요? 대문 밖으로 갖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뭐예요? 예? 시스템이 뭐예요? 시스템. 뭐라고요? 시스템이 뭐냐? 시스템이 뭐냐고? 이 스마트폰을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휴지통은 뭐예요? 들어있는 거니까 내가 빨리 치워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치우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보면 또 중복되는 거, 카톡으로 누가 보내오면 뭐예요? 이 친구도 보내오고 저기서 보내오고 이러면 중복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 그러면 내가 지울 줄을 아셔야 돼요. 남이 날라오면은 카톡도 지우고 갤러리도 지우고 이런 걸 지우는 걸 잘하셔야 내가 항상 깔끔하게 쓸 수가 있다. 똑같은 집에 아파트 평수가 30평이라도 잘 지운 청소 잘하느냐 정리정돈 잘 됐느냐 따라가 집이 넓어 보이느냐 좁아 보이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있다. 저장 공간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니까 차지를 별로 안 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인데 우리가 2달 후에는 가보면은 저장 공간이 많이 섞겠죠. 많이 집어넣었겠죠. 그러면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또 제가 이렇게 앱도 지우고 사진도 지우고 동영상도 지우지만은 찌꺼기를 지우는 것도 또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면 찌꺼기가 또 많이 생깁니다. 집에 먼지가 쌓이듯이. 그래서 그런 찌꺼기를 또 쌓이는 것도 청소를 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